한진우는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쓴맛의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은 쓰라린 맛도, 불쾌한 맛도 아니었다. 그저 어떤 깊이도, 의미도 없는 완벽하게 공허한 맛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접시에는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직접 공수해온 캐비아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옆에는 얇게 썬 트러플과 금가루가 뿌려진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진우의 시선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일상이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미각의 고문이었다. 세상의 모든 진미는 그에게 무의미했고 오히려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유명 셰프들이 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떠났다. 그들의 요리는 훌륭했고 때로는 예술에 가까웠지만 진우에게는 그저 색깔과 형태만 다른 음식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는 맛을 느끼지 못했다. 혹은 너무나 미묘하고 섬세한 맛을 갈구하여 보통 사람들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의 어머니인 강혜진 여사는 이런 아들의 상태를 보며 애가 탔다. 혜진은 대기업 H&K 그룹의 총수 한재현의 아내이자 그룹의 전반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책임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평범한 어머니처럼 전전긍긍했다. 진우야, 이것마저 아니니 이 셰프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분이란다. 파리의 레스토랑을 잠시 닫고 온 거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우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식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에게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것보다 차라리 굶는 것이 나았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셰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혜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아버지인 한재현 총수는 아들의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 그저 젊은이의 까다로운 입맛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우가 점점 수척해지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재현 역시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진우의 병은 어떤 의학적 진단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재현은 이를 가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약점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애썼다. 그 시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 이은비는 낡은 조리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웍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식당은 은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처럼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밥 짓는 냄새가 정겹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웍에서 볶음밥을 덜어내 손님에게 건넸다.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져나가자 손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은비 씨 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최고야. 오늘따라 더 맛있네. 칭찬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비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박하고 맑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한숨이 숨겨져 있었다. 은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그녀의 식당은 이 마을에서 꽤 유명했지만 유동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의 한계는 명확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오르고 가게 임대료가 오를 조짐이 보이자 그녀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이자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웍을 잡을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정성을 쏟았다. 그녀의 음식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진우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처 없이 운전했다. 그는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주는 공허함에 지쳐 있었다. 그는 어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차를 몰았다. 고층 빌딩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차 한적한 시골길로 변했다.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펼쳐진 시골길을 달리면서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바람과 풀 내음이 그의 코 속으로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진우가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 작은 간판이 들어왔다. 은빈의 밥상. 그의 차는 자연스럽게 그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배고픔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 간판이 풍기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린 것이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몇몇 손님들이 은비가 내어주는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훑어보았다. 볶음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세상의 모든 최고급 요리를 맛봤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메뉴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웍을 흔들며 요리하는 은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에 이끌려 무심코 입을 열었다. 여기 볶음밥 하나 주세요. 은비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그 울림이 진우의 가슴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잠시 후 그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 한 그릇이 놓였다. 잘게 썬 채소와 돼지고기, 계란이 어우러진 평범한 볶음밥이었다. 향긋한 기름 냄새와 고소한 밥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더 넣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볶음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맛이 숨어 있었다.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불맛과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식감, 고기의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맛에 깜짝 놀랐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볶음밥을 영어푸 먹었다. 은비는 그런 진우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했으며 잊고 있던 미각을 되찾은 진우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음식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묘한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진우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볶음밥을 다시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을. 진우는 그날 이후 매일 은빈의 밥상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에게 은비의 볶음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닫혀있던 그의 감각을 일깨우는 열쇠와 같았다.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정성과 그녀의 손맛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은 진우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볶음밥을 먹으며 그동안 경험했던 공허하고 무의미했던 식사들과는 다른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미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우는 가게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은비가 웍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활기찼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거친 장인 같았다. 그녀는 웍을 잡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만의 성격을 지키는 여전사처럼 빛났다. 진우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가게에서 그녀의 소박한 음식과 함께 평화를 찾고 있었다. 은비는 처음에는
진우를 그저 조용한 손님 중 한 명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일 와서 볶음밥만 시키고 말없이 먹고 계산하고 사라졌다. 그의 옷차림이나 태도에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손님은 그저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진우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메뉴를 시키는 것을 보며 은비는 점차 그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우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은비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손님, 매일 볶음밥만 드시는데 질리지 않으세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질린다는 감각 자체를 잊고 살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그의 짧은 대답에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은 많지만 매일 오시는 분은 손님이 처음이라서요. 진우는 그녀의 순수한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뻔했다. 당신의 볶음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를 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 현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삶과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진우가 은빈의 밥상에 드나드는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HNK 그룹 내부로 흘러 들어갔다. 정보는 놀랍도록 빠르게 퍼져나갔다. 총수 한재현의 아들, 미각을 잃은 것으로 유명한 그가 매일 시골의 작은 식당에서 볶음밥을 먹는다는 소문은 그룹 내부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소문은 특히 강혜진 여사와 총수의 비서실장인 박철수에게 큰 관심사였다. 총수님, 도련님께서 요즘 매일 한 시골 마을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볶음밥을 드신다고.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박철수는 HNK 그룹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 한재현 총수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음식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진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박 실장,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식당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모두 다요. 예, 여사님,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곧바로 사람을 시켜 은빈의 밥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은비의 가족 배경, 그녀가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요리 실력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박철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은비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 HNK 그룹의 헤드 셰프인 김영민은 초조함에 떨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한 수많은 셰프 중 한 명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오래 버텼던 인물이었다. 그는 HNK 그룹의 주방을 총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진우가 시골의 볶음밥에 빠졌다는 소문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시골의 볶음밥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는 단순히 질투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부하를 시켜 은비의 식당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그녀의 볶음밥을 분석하고 그 맛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은빈의 밥상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볶음밥을 먹는 것 외에 은비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요리하는 게 즐거우세요? 그럼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요. 이건 제 유일한 재능이기도 하고요. 은비의 순수한 대답에 진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녀처럼 자신의 일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진우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은비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꿈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식당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영민 셰프의 부하들이 은비의 식당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비의 요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그녀가 사용하는 재료들을 탐색했다. 그들은 은비가 사용하는 웍과 불이 조절,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은비의 기술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단순한 조리 과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은비가 볶음밥에 어떤 특별한 소스나 비법 재료를 넣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들은 은비가 마법을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진우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의 직감은 예리했다. 그는 그들이 H&K 그룹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고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소중한 안식처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조용히 미행하여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박철수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실장, 누가 은빈의 식당 주변에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아봐 주십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다. 박철수는 진우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고 김영민 셰프가 총수 몰래 벌인 일임을 알아냈다.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던 강혜진 여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며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그렇게 집착하는 은비라는 존재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에게 H&K 그룹의 주방으로 와 달라는 초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비에게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녀의 자질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은비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닌 H&K 그룹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다. H&K 그룹 본사 75층에 위치한 총수 집무실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한재현 총수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단 한 명의 인물, 이은비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재현의 눈은 요리라는 단어에 멈추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재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그는 아들의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났다고 직감했다. 박 실장, 이은비라는 아가씨를 내일 당장 집으로 데려오게. 정중하게.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도록.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박철수 실장은 고개를 숙여 총수의 뜻에 따랐다. 박 실장은 총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김영민 셰프의 부하들이 은비의 식당 주변을 맴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빈의 밥상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채서 내린 박철수 실장은 정중한 태도로 은비에게 다가갔다. 은비는 갑작스러운 고급 승용차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박 실장의 친절한 태도에 경계심을 풀었다. 이은비 씨 맞으시죠? 저는 H&K 그룹 총수 비서실장 박철수입니다. 총수님께서 이은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은비는 H&K라는 이름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왜 저 같은 사람이 총수님을 뵐 일이 없는데요. 도련님, 그러니까 한진우 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의 말에 은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제야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가던 그 손님이 H&K 그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볶음밥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은비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복잡한 세상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박 실장은 그녀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병원비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은비는 할머니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은비는 H&K 그룹의 주방으로 안내되었다. 주방은 거대하고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셰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방의 분위기는 차갑고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듯했다. 은비는 그곳에서 낯선 시선들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어이, 당신이 그 볶음밥 아가씨인가? 김영민 셰프가 은비에게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네. 안녕하세요? 은비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총수님께서 특별히 초청하셨다던데. 시골에서 웍이나 흔들던 사람이 우리 주방에 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김 셰프의 말에 주방의 다른 셰프들도 킥킥거리며 비웃었다. 그들은 은비를 한낱 요리사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은비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은비의 볶음밥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그때 강혜진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의 등장에 주방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김 셰프,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은비 씨는 제가 초청한 귀한 손님입니다. 혜진은 은비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김 셰프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이은비 씨,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직접 당신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서요. 우리 아들을 바꾼 그 볶음밥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혜진의 말은 은비에게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은비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은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주방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녀의 낡은 웍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진우가 자신의 볶음밥을 맛있게 먹던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용기가 솟아났다. 네, 여사님,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은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에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 셰프는 은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은비가 사용할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지시한 재료들은 최고급이었지만 은비에게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김 셰프는 은비가 평범한 재료 외에는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의도였다. 은비는 준비된 재료들을 차분히 살펴보았다. 캐비아, 트러플, 푸아그라 등 그녀의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급 재료들이었다. 그녀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볶음밥에 활용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최고급 트러플을 잘게 썰어 볶음밥에 넣고 캐비아를 마지막에 올려 장식했다. 김 셰프와 다른 셰프들은 그녀의 단순한 조리법에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재료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볶음밥이 완성되었다. 은비는 직접 만든 볶음밥 한 그릇을 혜진 여사 앞에 내밀었다. 볶음밥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어 볶음밥을 한 입 맛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혜진의 눈빛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볶음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볶음밥을 만드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혜진은 그 볶음밥에서 아들이 매일 찾아 헤매던 잃어버렸던 그 맛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심의 맛이었다. 김영민 셰프는 혜진 여사의 미묘한 표정을 보고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비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사님, 저는 이 아가씨의 요리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김 셰프의 말은 주방을 침묵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혜진은 잠시 고민했다.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은비의 진정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은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은비 씨, 괜찮겠어요? 은비는 김 셰프의 도발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요리가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네, 여사님, 저는 제 요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은비의 당당한 태도에 주방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은비는 이제 H&K 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뜨거운 열정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영민 셰프의 도전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H&K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을 앞두고 은비에게 또 다른 시험을 제안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라. 그것도 단 일주일 안에. 김 셰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은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는 은비에게 일부러 난이도가 높은 식자재와 생소한 조리법을 요구했다. 그의 목표는 은비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고 그로 인해 혜진 여사와 진우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은비는 김 셰프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셰프가 제시한 재료 목록을 차분히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도전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재료들, 예를 들어 희귀한 해초나 이국적인 향신료들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했다. 그녀에게 요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주방의 다른 셰프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은 은비가 고급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저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시골에서 웍이나 굴리던 사람인데. 총수님 아들 입맛을 사로잡은 게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번엔 제대로 망신당할 거야. 그들의 조롱은 은비의 귀에 생생히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조용히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해초를 말려 볶음밥에 풍미를 더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이국적인 향신료들을 섬세하게 조화시켜 기존의 볶음밥과는 전혀 다른 맛을 창조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볶음밥에 고급 재료들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볶음밥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재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한편 진우는 은비가 주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비가 홀로 거대한 주방의 압박과 김영민 셰프의 견제를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은비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은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비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진우는 주방으로 내려가 은비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은비가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진우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박철수 실장을 통해 김영민 셰프가 은비에게 어려운 재료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곧바로 이사들에게 전화해 김 셰프의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진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지적에 이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진우가 단순히 병약한 총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 못지않은 결단력과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의 개입으로 김 셰프는 더 이상 은비에게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은비를 향한 분노를 더욱 키워나갔다. 혜진 여사는 진우의 행동을 보며 은비를 향한 그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이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처음 보았다. 혜진은 은비가 진우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은비에게 조용히 다가가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은비에게 주방의 모든 시설과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김 셰프가 제시한 재료들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혜진은 은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은비는 혜진 여사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혜진 여사가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비는 혜진 여사가 알려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볶음밥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웍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우가 다시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H&K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진우는 은비가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초대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수많은 기자들과 내빈들 앞에서 당당하게 등장했다. 은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당황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손에 용기를 얻었다. 김영민 셰프는 진우와 은비의 등장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만찬의 메인 요리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그의 요리는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은비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없었다. 진우는 김 셰프가 만든 모든 요리를 거부했다. 그는 오직 은비가 만든 볶음밥만을 찾았다. 그의 행동은 만찬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 셰프는 수치심을 느끼며 진우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저의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요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우의 단호한 대답에 김 셰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때 은비는 준비한 볶음밥을 진우 앞에 내밀었다. 그녀의 볶음밥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재료들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빛났다. 그 볶음밥은 단순한 맛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은비의 정성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미각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은비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줄 것을 다짐했다.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은 더욱 강하게 얽히게 되었다. 김영민 셰프의 패배는 H&K 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요리는 완벽했지만 진우는 그의 요리를 맛보지 못했다. 반면 은비의 볶음밥은 진우의 미각을 되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요리 대결의 승패를 넘어 H&K 그룹 주방의 권력 구도를 흔들었다. 김 셰프는 더 이상 주방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고 은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H&K 그룹의 주방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은비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김 셰프를 따르던 셰프들은 은비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비의 소박한 요리법을 조롱하며 그녀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들은 은비의 요리가 진정한 고급 요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냉대와 멸시는 은비를 둘러싼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은비는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진우는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비가 주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상에 홀로 들어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진우는 은비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아요. 진우의 짧은 질문에 은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은비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은비의 마음속 불안함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진우의 말에 은비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은비를 주방의 권력 싸움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총수 한재현에게 직접 은비의 재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은비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현은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다. 그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몰입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재현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진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은비에게 정식으로 H&K 그룹의 수석 셰프 자리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은 H&K 그룹 주방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영민 셰프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시골 소녀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은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김 셰프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은비의 식당과 관련된 비리를 조작했다. 그는 은비의 식당이 불법적인 건축물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언론에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은비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그녀가 H&K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다. 은비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언론의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은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H&K 그룹의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은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비를 찾아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당신의 재능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음모입니다. 제가 전부 해결할게요. 진우의 단호한 말에 은비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이 문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박철수 실장에게 김 셰프의 비리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박 실장은 진우의 명령에 따라 김 셰프의 과거 행적과 비자금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 셰프는 H&K 그룹의 주방에서 수년간 식자재를 빼돌리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박 실장은 김 셰프의 모든 미리 증거를 확보했다. 김 셰프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은비를 납치하여 진우를 협박하려 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진우는 은비가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해 두었다. 김 셰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김 셰프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은비는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닌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 역시 은비의 곁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빛을 발견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한재현 총수는 은비를 다시 만났다. 그는 은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은비 씨, 당신은 내 아들을 변화시켰소. 당신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소.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오. 재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은비를 시험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은비의 가치를 인정했다. 재현은 은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HNK 그룹 주방의 총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히 직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아들의 삶을 함께 책임져 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다. 은비는 재현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직책에 대한 승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진우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결정이었다. 이은비는 HNK 그룹의 주방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소식은 언론과 재계에 큰 화제가 되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제치고 시골 출신 요리사가 HNK의 주방을 총괄하게 되었다는 헤드라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은비의 임명은 HNK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견제는 여전했다. 특히 재벌가의 결혼을 꿈꾸는 수많은 재벌가 딸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은비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HNK 그룹의 주방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복잡한 고급 요리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하고 따뜻한 요리를 선보였다. 그녀의 철학은 음식은 사람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방식에 반발하는 셰프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배워온 기술과 지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은비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녀의 요리를 직접 맛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고급 요리가 왜 고급 요리인 줄 아세요? 비싼 재료를 써서가 아니라 그 재료가 가진 가장 순수한 맛을 끌어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기술을 그 순수함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은비의 진심 어린 말과 그녀의 요리에 담긴 진정한 맛은 셰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은비의 지휘 아래 새로운 요리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HNK 그룹의 주방은 더 이상 경쟁과 견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맛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한편 진우는 은비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는 은비가 주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녀의 요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은비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은비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은 진우의 공허했던 삶을 채워주었다. 진우는 은비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강혜진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더 이상 까다롭고 무기력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활기차고 삶의 목표를 가진 당당한 남자였다. 혜진 여사는 이 모든 변화가 은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은비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고 은비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비와 진우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HNK 그룹의 경쟁사인 신화그룹의 회장 이성민은 진우의 약혼 소식을 듣고 불쾌해했다. 이성민은 자신의 딸 이서연을 진우와 결혼시켜 HNK 그룹을 장악하려던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완벽한 재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과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우를 얻기 위해 은비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은비에게 접근하여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은비 씨. 진우 씨에게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의 요리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서연의 친절한 태도에 은비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은비의 요리 철학인 진심을 비웃으며 그녀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은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머니를 약점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은비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그리고 할머니의 병명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그녀는 할머니의 담당 의사에게 접근하여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의사 선생님, 이은비 씨의 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소견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가로 저희 신화그룹이 병원에 거액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연의 제안은 의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의사는 고민 끝에 결국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의 계획은 은비가 할머니의 병세 악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H&K 그룹과 진우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진우는 은비에게 서연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진우는 서연의 야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비는 사람의 본성을 의심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녀는 서연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그녀가 정말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믿었다. 진우는 그런 은비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의 음모는 은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뻔했다. 그러나 진우와 혜진 여사, 그리고 박철수 실장은 은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들은 서연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은비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순수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었다. 이제 그 강인함이 드러날 차례였다. 이서연의 음모는 은비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할머니의 위독하다는 전화는 은비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H&K 그룹의 주방 총책임자 자리도, 진우와의 관계도 모두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던 할머니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무기력해졌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병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위독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진우와 강혜진 여사가 서 있었다. 은비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혜진 여사가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 씨,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 양의 음모를요. 진우는 은비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서연이 당신의 할머니를 이용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박 실장님께 미리 병원과 연락해 서연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이 당신의 할머니를 이용해 당신을 협박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의 말에 은비는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은비는 이서연의 악의적인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해치려 한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은비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은비는 자신의 요리로 서연의 위선을 폭로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서연이 주최하는 자선 만찬에 초청받아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선 만찬은 신화그룹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서연이 진우와 재계 인사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은비는 진우와 혜진 여사의 도움을 받아 만찬 준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 대신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재료들을 선택했다. 만찬 당일,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은비를 향한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은비에게 다가가 비꼬았다. 이은비 씨, 이곳은 당신이 웍이나 굴리던 곳과는 차원이 달라요. 당신의 소박한 요리가 이곳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은비는 서연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요리가 이곳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요리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선보였다. 그녀의 요리는 시각적으로 완벽했고 맛 또한 훌륭했다. 그러나 그 요리에는 영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예의상 칭찬을 건넬 뿐 진정한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 은비가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내놓았다. 은비의 요리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빔밥이었다. 그러나 그 비빔밥은 신선한 제철 채소와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들어져 그 소박함 속에 깊은 맛과 향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은비의 비빔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비빔밥은 그들이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솔한 맛이었다. 그 맛은 마치 고향의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처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빔밥이 아니군요. 이 안에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비의 비빔밥이 만찬의 분위기를 압도하자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은비에게 다가가 비난했다. 이건 자선 만찬이에요, 비빔밥이라니. 당신은 이곳을 모욕하고 있어. 은비는 서연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서연을 응시하며 말했다. 자선 만찬은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요리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나요? 은비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서연의 위선적인 모습과 은비의 진솔한 모습을 비교하며 서연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진우는 은비의 당당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비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강인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우는 은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은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재현 총수와 강혜진 여사는 은비의 지혜와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은비가 진우의 완벽한 배우자이자 H&K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서연은 만찬의 실패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위선은 그녀의 파멸을 자초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성민 회장 역시 서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재계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심은 가짜를 이겼다. 은비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출신의 소박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용기로 거대한 기업의 권력 다툼 속에서 승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서연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은비의 존재는 H&K 그룹 내부에서 확고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진우의 미각을 되찾아준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를 변화시키고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재현 총수와 강혜진 여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은비와 진우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저녁, 한재현 총수는 은비와 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다. 재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은비에게 말했다. 이은비 씨, 나는 당신이 우리 진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 덕분에 진우는 다시 웃고 삶의 목표를 찾았소.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진우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하오. 재현의 말에 은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제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은비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비는
진우의 눈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보여준 진심과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H&K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그들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삶과 그들의 화려한 삶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정수님, 저는 은비는 망설였다. 그때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비 씨,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은 은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세상으로 와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만큼은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계속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은비의 질문에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소. 오히려 당신의 요리 철학은 우리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오. 우리에게는 당신의 진심이 필요하오. 재현의 말에 은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결혼 승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진우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결정이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H&K 그룹의 차기 총수와 시골 출신 요리사의 결혼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이들의 결혼을 세기의 로맨스라고 칭송하는 한편 재벌가와 서민의 결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그러나 은비는 이제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은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진우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결혼식에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은비는 그들보다 그녀의 할머니와 그녀의 식당을 찾아주던 단골 손님들이 더 소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결혼 후 은비는 H&K 그룹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복잡한 재벌가의 삶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우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요리는 진우의 미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은비는 H&K 그룹의 주방을 총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작은 식당을 찾아와 요리를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요리 철학을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다. 진우는 은비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은비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은비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은비는 진우를 통해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H&K 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재계의 따뜻하고 진솔한 가치를 전파했다. 은비의 볶음밥 한 그릇이 시작한 작은 기적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바꾸고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은비와 진우의 결혼 후 H&K 그룹은 전에 없던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맞았다. 은비의 경영 철학인 사람과 진심은 그룹의 모든 부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H&K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직접 H&K 그룹의 식품 사업부를 총괄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은비의 영향력은 주방을 넘어 그룹의 전반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상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그룹 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H&K 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진우는 은비의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사회 공헌 활동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녀의 진심이 담긴 요리를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다. 한재현 총수의 오랜 비서이자 진우의 삼촌인 한태우는 조카의 결혼과 은비의 성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태우는 재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진우와 은비의 결혼이 자신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비가 진우를 이용해 H&K 그룹을 장악하려 한다고 믿었고 은비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다. 태우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은비를 모함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룹 내에서 은비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들을 규합하고 은비의 요리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의 불법적인 요소를 개입시켰다. 그는 은비가 관리하는 식자재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사회 공헌 활동의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 그의 목표는 은비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진우와 그녀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었다. 은비는 태우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며 순수한 열정으로 모든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은비의 요리 사업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터져 나왔다. H&K의 그룹 며느리, 불량 식자재 사용 의혹, 사랑의 밥상 기금 횡령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여론을 들끓게 했다. 사람들은 은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순수함과 진심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비춰졌다. 은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거짓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진우는 은비를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은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은비 씨,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게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진우는 아버지인 재현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요청했다. 재현은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태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판단을 믿고 박철수 실장에게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다. 박철수 실장은 재현과 진우의 지시를 받아 태우의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태우가 은비의 사업에 개입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냈다. 식자재 유통 과정에 조작된 서류들과 기금 횡령에 사용된 위장 계좌들이 드러났다. 모든 증거들은 태우의 계획이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박 실장은 태우가 H&K 그룹의 다른 이사들과 결탁하여 총수의 자리를 노렸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태우는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총수인 재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진우는 태우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태우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재현의 용서를 구했지만 재현은 그의 배신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그를 그룹에서 영원히 축출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은비는 진우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진우는 은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저에게 싸울 이유를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났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비는 자신의 순수한 요리 철학이 거대한 기업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진심은 모든 거짓을 이겨냈고 그녀의 용기는 모든 어둠을 밝혔다. 그들은 이제 H&K 그룹의 진정한 리더이자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태우의 몰락 이후 한재현 총수는 H&K 그룹의 차기 총수 자리를 진우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진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후계자가 되었고 은비는 그의 곁에서 H&K 그룹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재현 총수는 은비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며 말했다. 은비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었다. 너의 요리 철학이 H&K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그룹을 더 따뜻하고 더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은비는 H&K 그룹의 며느리이자 진우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식당을 찾아와 요리를 했다. 그녀에게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뿌리였고 그녀의 진심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요리는 더 이상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한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진정한 위로의 음식이었다. 진우는 은비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은비가 자신의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그녀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우는 은비의 조언을 받아 H&K 그룹의 경영 방침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대신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했다. 그의 혁신적인 경영은 H&K 그룹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고 그룹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총수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은비는 진우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아내가 되었고 진우는 은비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남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H&K 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재벌가와 서민의 결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흘러 은비와 진우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 한지우는 아버지 진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심성을 가졌고 둘째 딸 한은서는 어머니 은비처럼 요리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이다. 은비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말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너희가 가진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하렴. 진우는 은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며 그녀가 자신에게 선물해준 삶의 의미를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볶음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 결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H&K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은비는 자신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이 거대한 세상의 차가운 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의 까다로운 입맛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끝을 맺었다. 은비는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출신의 소박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H&K 그룹의 진정한 리더이자
진우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